오늘 장애인 문제로 시끄러운데, 저는 그냥 우파분들이, 어, 그리고 이 국민의힘, 그리고 우파분들이, 아직도 좌파들한테 덜 당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했길래 지금 이거를 이렇게 휘둘리고 있나. 자, 일단 여러분, 비디오 캡처 장비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전국민중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전국민중행동. 한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국민중행동의 발족 선언문 한번 보실까요? 발족 선언문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어머나, 읽어볼게요.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민중은 청년, 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종교계 등 사회 각층이 함께 모여 오늘 진보 민중 진영의 상설적 연대 투쟁층인 전국민중행동 창립을 선언한다. 자, 새로운 단체 이름이에요. 전국민중행동이고, 요 한 줄에서 여러분, 야, 좌파의 사회구성체론, 좌파의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회구성체론. 사회는 이러한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력들과 함께 혁명을 한다. 그게 사회구성체론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 NL이고 PD고 간에 혁명, 이런 말에 사죽을 못 쓴다.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민중, 청년, 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종교계, 혁명을 위한 사회 구성 인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사회 구성체론 그거에 입각한 말이죠. 자, 선배 노동자, 농민 민중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고한 탄압 밑에서 민족 해방과 씨발 좀 나오죠. 미국의 지배와 이들의 비호하는 독재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이 형장의 이슬로 의문사로 가혹한 탄압을 쓰러져 갔다. 4.19 혁명으로, 광주 항쟁으로, 뭐 노동자 대투쟁을 쭉 나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독재에 맞서 2015년 민중 총궐기를 조직했으며,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지키며 1700만 박근혜 퇴진 투쟁의 마직물이 되었다. 이후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최악의 자살률, 최악의 산재 사망률은 변하지 않았으며 어쩌고 저쩌고. 4.27 이전 시대로, 4.27 이전 시대. 와, 한반도 위기도 4.27, 그러니까 삼반도 역사를 4.27 남북 정상, 정은이가 오셨네를 기점으로 시대를 구분을 하고 있고, 급기야 4.17 이전 시대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1월 25일 전국 민중행동. 제가 이걸 왜 읽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나옵니다.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 공동대표단, 집행위원회, 공정집행위원단장, 사무처장, 사무국, 정책팀, 선전홍보팀, 조직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연혀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 총궐기 성사를 위해 이렇게 돼 있었다. 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맞아 중퇴했다. 뭐 이렇게 해서 쭉 자기네들 이렇게 자기네들 단체가 이렇게 돼 있다. 가입단체, 민주화 운동 정신개선 국민연대, 뭐 정의평화 양집 노동전선 쭉 나오죠, 여러분. 녹색당, 민족 민주열사 희생 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주, 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이렇게 나오죠. 전장현이 여기 나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여러분? 자, 제 1라운드 지하철에서 장애인 앞세워서 흔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한국진보연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국진보연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준석을 두들겨 패고 있다는 얘기지. 이 와중에서도 이준석을 두들겨 패면서 아주 서위 타고 싶어서 다들 안달이 났어. 제가 얘기하고 있죠. 서위 타면 망한다. 약자파리, 시체파리에 또 당할 거냐? 응? 자, 여러분 이거의 본질을 알려드릴게요. 이거의 본질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태의 본질. 자,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여러분 장애인 탈시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장애인 탈시설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장애인 탈시설화? 자, 한겨레마저 이거를 반대하는 칼럼이 실렸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한겨레예요. 한겨레. 자그마한 한겨레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답 아니다. 정부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우려, 손송아, 중증 발달 장애 딸을 둔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말도 글도 모르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 캔 뚜껑에 제 손가락이 베어 피가 솟구쳐도 무관심한 아이, 위험을 몰라 8차선 도로에 뛰어드는 아이, 물건 사고 결제하는 사이에도 사라져 매번 경찰차로 찾아와야 하는 아이, 27살 발달 장애인인 제 딸은 지금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원 30명의 그 시설은 1년에 빈자리 한 곳이 나기 힘든데 대기자가 이미 17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장애인 거주시설을 사실상 대부분 없애겠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건립 지원 로드맵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29,000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여러 해 걸쳐 2,000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로드맵은 모든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자신의 인권이 침해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 대책인 시설 밖으로 이주란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뜻합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탈시설화 말은 좋죠. 여러분, 시설에서 갇혀 살지 않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한다. 인연적으로는 여러분 말이 될 것 같죠. (29,000명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2,000명으로 줄이겠다. 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러면 이제 동화책에 감습니다. 그러면 탈시설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요, 탈시설 후에 장애인의 이동권, 그 비즈니스 누가 할까요? 사회적 기업이 합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교육 누가 할까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합니다. 간병 지원, 집에서 있을 때 간병 지원 누가 합니까? 사회적 기업이 합니다. 협동조합, 기타 등 누구 먹거리예요? 나라에서 예산탄에서 누구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데서 탈시설한 장애인을 자기들이 돌보겠다. 그러니 나라는 예산만 내놔라. 개인정보 도용은 당연히 벌어질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탈시설한 장애인을 국가가 직접 공무원을 고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동을 시킨다. 그건 왜 안 돼? 정말 웃긴 거 하나 물어보자고요.
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마저 탈시설화해?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는 종교단체보다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아니 뭐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고, 그리고 무슨 슈퍼맨이야? 교육시키는 거 하고, 장애인 교육시키는 거, 수발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전문가야? 당신들은 뭔데 윤리적으로도 종교단체보다도 우위에 서고 행정적으로는 정부보다도 더 우위에 서서 자신들이 해야 된다고. 무슨 정당성이 있어서 윤리적 정당성과 행정적 실형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냐? 시민사회가 뭔데? 유규상님 7년 넘게 근무 중인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숟가락도 못 드는 분들을 탈시설에서 지배했다 하면서 지네가 사람 파견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겠대. 사람을 파견해서 그 파견업을 자기네들이 하면서 이게 여러분 누구를 위한 탈시설화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장애인 그 현장에서 제가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받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가 지금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요번에 그러면서 나라 예산으로 돈 따먹기라고. 본질은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라 본질은 장애인 팔아서 지들 조직 배불리겠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나왔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게 2025년부터 매년 장애인 740명 자립지원. 여러분 이건 기절하겠는 거예요.